요즘에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건강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중장년층도 걷는 운동, 뛰는 운동, 많이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환자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는 발바닥에 족저근막이라는 막이 있거든요.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많이 쓰기 때문에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으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에 의해서 족저근막 쪽으로 무리하게 하중이 가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족저근막염은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앓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고요. 보통 특징적인 증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가 발바닥이 굉장히 아픈 거죠. 발바닥이 당기는 느낌, 찢어지는 느낌이 들고 조금 움직이시면 오히려 좀 부드러워집니다. 족저근막이 발뒤꿈치 뼈에 붙는 부위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염증이 생기면 오히려 우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발을 안 움직일 때, 안 쓸 때, 그때가 보통은 우리 잘 때거든요. 주무시는 동안에 염증이 조금 진행하면서 이제 들러붙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디디시면은 밤 사이에 들러붙었던 것 때문에 땡기고 아프다가 몇 번 움직이셔가지고 들러붙었던 게 떨어지면 또 증상이 오히려 조금 더 완화되는 이제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체중이 갑자기 늘었거나 안 하던 운동을 무리하게 하셨거나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호르몬 변화하고도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이제 갱년기 근처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 평발을 갖고 계시거나 뭐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족저근막염을 주의하셔야죠.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움직이고 아플 때는 잠깐 냉찜질을 하시고요. 평상시에는 따뜻한 찜질 하시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냉찜질, 온찜질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고,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 스트레칭이라고 쳐보면 뭐 요즘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언제 하시냐면은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서 걷기 전에, 낮에도 오랫동안 이제 뭐 업무를 보시고 공부하시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걷기 전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통증이 좋아지지가 않으시면 그때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뭐 소염진통제 약을 좀 드시거나 뭐 물리치료, 뭐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물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주사치료 같은 걸 하시면 대부분은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발목을 삐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면은 발목 염좌라고 하죠. 우리가 삐끗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발목이 삐끗해서 아파서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발목 인대가 좀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조금 찢어지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가시거나 약간 경사진대를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발목이 덜컥하고 꺾이는 거죠. 근데 아프진 않아요. 그러면 병원에 안 오시겠죠? 안 아프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거나 운동하시거나 해가지고 하다가 확 크게 한번 다치셔가지고 발목 인대가 완전히 늘어나거나 찢어지게 되면은 발목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그럴 때 특징적인 증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이 자꾸 덜컥덜컥 삐는데 아프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안 오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발목 불안정성을 방치하게 되면 이제 연골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오실 때는 연골이 조금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관절염 있는 중장년층 환자분들에게 여쭤보면 젊었을 때 발을 많이 뼈다. 많이 뼈지. 그때는 아가씨 때 신발 신고 그러면 많이 뼈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없어도 발목이 자꾸 덜컥덜컥 삐는 것 같으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발목 불안정성이 생기면 정형외과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무슨 수술이야, 나는 아프지도 않은 운동도 다 하는데 이러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발목 불안정성에 대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아프거나 뭐 일상생활을 못 하시고 이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발목 불안정성을 놔뒀을 때는 관절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나이가 젊을수록, 어릴수록, 활동량이 많을수록 어쩌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활동량이 적을수록, 환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목 불안정성에 대해서 수술적인 치료는 오히려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발목을 삐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차가운 찜질을 먼저 해주고 고정을 해줘야죠. 붕대로 고정을 해주시거나 부목으로 고정을 해주시거나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되게 소염진통제 약을 드시고 지켜보면은 급성 발목 염좌는 쉽게 치료가 됩니다.